안녕하세요, 편원투입니다. 테슬라는 다양한 상품 전략을 기반으로 성장세가 탁월한 회사입니다. 그런 성장을 하는 회사의 200일선이 다시 깨졌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붉은 선이 200일 이평선인데 이평선을 이렇게 이틀째 지금 하회를 하고 있고, 이 정도면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하회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평선의 뜻은 여기 20일이면 20일, 200일이면 200일 동안에 여기를 매수한 사람의 평균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평선이라고 얘기하면은 저항과 지지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주가가 이평선을 돌파를 해서 이렇게 위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보통 평단가를 생각을 하면 내가 샀던 가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보통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세가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지선이 되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만약에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이너스로 인해 가지고 마음고생이 심하다가 자기가 샀던 가격이 돌아오게 되면 이제는 본전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매도 물량이 있어서 밑에서 위로 이평선을 돌파할 때는 매도의 세력이 강하고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매수의 세력이 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평선이 주로 쓰이고, 이렇게 매일매일의 주가 변동이 방향성을 나타내기가 힘들지만 이평선은 장기적인 이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평선의 흐름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일반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일 이평선을 하회를 했다는 거는 이 200일 동안에 평균적으로 샀던 사람들이 다시 내려왔을 때 이 강력하게 매도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주요 매도 주체가 생겨났다. 펀드나 아니면 헤지펀드처럼 이렇게 기관 매니저들이 매도를 집중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세가 크게 꺾이지 않은 기업이 장기 횡보를 할 때 종종 보이는 모습입니다. 보통 성장을 하지만 200일 이평선을 밑으로 뚫게 되는 경우는 이 20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물결이 치면서 횡보를 할 때 보통 200일 이평선을 하회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FSD 버전 12의 릴리즈가 곧 나오게 된다면 다른 방향성을 보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월봉상 성장한의 기업의 50월 이평선은 좀처럼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50월 이평선은 5년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성장 목표의 마일스톤이 착착 진행이 되는 회사는 50월 이평선이 대부분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50월 동안의 평균적인 매수 가격이란 얘기인데 굉장히 강한 지지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장기간 성장한 회사의 다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이 보시는 차트는 애플의 차트입니다. 무려 20년간 훼손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2004년도 근방을 200월 이평선과 50월 이평선을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이렇게 50월 이평선에 올 때마다 주요한 매수 찬스가 됐었죠. 다음 차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차트입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50월 이평선을 크게 하회하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50월 이평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성장 엔진을 찾지 못하였을 때고요. 2014년부터 이렇게 50월 이평선을 한 번도 맞닿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렇게 쭉 계속해서 올랐던 이유는 사티아 나델라가 CEO로 2014년도에 이렇게 등판을 하면서 사티아 나델라는 그 전에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부문장이었죠.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클라우드로 잡으면서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클라우드 시장은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연 20%대의 성장률을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랐죠. 요즘에 히트를 치고 있는 엔비디아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까지만 해도 앞에서 봤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때 전까지 그래픽카드가 주요 매출처였고 게임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를 거치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수요와 함께 AI 수요가 굉장히 달라붙었죠. 그래서 아마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상당히 좋은 기업이 되리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럴 때가 50월 이평선이 오면은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매수 찬스가 되겠죠. 요거는 50월 이평선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이평선을 통한 매매를 어떻게 매매 전략에 넣을 수 있는지를 보게 되면 요 그림은 제가 2023년도 초반부터 추천을 많이 했었던 인텔의 차트입니다. 당시에 제가 인텔을 추천을 했던 이유는 인텔이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50월봉 위에서 노는데 인텔 혼자만 200월봉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200월 이평선이란 얘기는 과거에 찬란한 영광을 두고 무려 20년의 평균 가격선에 도달하는 상태였는데
여기가 크게 훼손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기업은 망해가는 절차라고 봐도 됩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20년에 가까운 평균적인 이 기업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하회 돌파한다는 거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인텔은 개펠 싱어가 새로운 CEO로 등장을 하면서 강력한 기술 기반의 회사로 돌아서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었고, 또 당시에 그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발표가 됐었는데 완전 반칙적인 법안이죠. 미국에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표면적으로는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이 기반이지만 그만큼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미국의 아주 반칙적인 법안이고 굉장히 강력한 법안입니다. 그 반도체 지원법의 대표적인 수혜주였기 때문에 인텔이 이 20년의 이평선을 하회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방이 보장된 반도체 회사로 추천을 많이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예상대로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수혜와 그리고 기술 기업으로의 인정, 그리고 최근에는 AI 반도체 개발이 연달아 나오면서 주가가 2배 가까이 뛴 상황입니다. 이제 테슬라의 월봉 차트입니다. 테슬라의 가격은 지금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그 $100를 이탈했을 때는 이렇게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 50을 평선을 크게 하회했다는 건 사실 굉장한 기회였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50을 평선에 대한 매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의 하드웨어 업체로 인식이 돼 있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처럼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그리고 서비스에서 큰 이익이 나는 회사라고는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50월 이평선의 기회를 자주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FSD가 팔리지 않으면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는 생산 캐파가 늘어야 실적이 가능한데, 24년에는 테슬라의 신규 공장이 완공이 돼서 그리고 신규 공장에서 자동차가 찍어져 나오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FSD가 팔려야 넘버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면은 유동성이 풍부한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 내러티브보다는 넘버스가 보장이 돼야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워낙에 테슬라는 미래가 보장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다 보니 수년간 계속 모은다고 생각을 하시고 돈이 생기실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공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